Okay, 3, 2, 1, let's jam. 법원 행정처장은 간접적으로나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목 꼭지를 뽑는다 그러면 조이대 천대엽 버리나, 또는 이게 행정처가 답변했다 그러면 천대엽 조이대 버리나, 이렇게 제목을 뽑아야 맞죠. 행정처가 답했다면. 3월 26일 날 고법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28일부터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대엽 행정처장 위증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처에서 88쪽에 달하는 이 페이퍼를 냈다 그러면 거꾸로 그동안 조이대 대법원장 입장도 거짓이잖아요. 우리 대법관들이 전체 기록을 다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금 답해 보십시오. 예, 법률심의라고 또 그러니까 이제 안 반다는 건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1심 판결, 2심 판결, 상고 유서 그리고 법률적인 쟁점을 토대로 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러면 기록을 복사를 했습니까? 여기 전화 판결에 비추어 보면은 이제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판결문에 기초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론을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감사 나오는데 그것도 안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뻔히 나올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판결문만 보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뭐하러 지금 행정처장한테 내가 질문합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답변했던 거는 아무 그냥 추측해서 한 거예요? 다 알아보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사건을 이제 파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 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록 복사는 사실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있는지 없는지. 상고 유서, 답변서 이런 게 접수될 아니죠. 때마다 지금 판결문 78조 아니 제가 복사한 것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거 답변만 해주시면 제가 다음 질문할 게 많습니다. 벌써 1분 45초밖에 안 남았어요. 예, 복사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정의원 위원장님께서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떠오는 그 열람 그것도 사실 원본 기록 대출하는 방식의 어떤 기록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복사를 해서 다 대법원에서 봅니까? 다 주심 대법관이 안 보겠죠. 그 헌법 재판연구관이 보겠죠. 그런 방식일 텐데. 좋습니다. 그럼 3월 28일부터 봤다고 그때 답변했는데 3월 28일부터 대법관님들이 원본 기록은 아닐지라도 이유서나 이런 거 본 것은 맞습니까? 예, 거기에 전화 판결 다수 보충 의견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초해서 계속 답변하시나요? 예. 판결문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이렇게 되는데 그 빠른 시기가 3월 28일입니까? 혹시? 전체 문맥을 아니, 문맥이 예. 빠른 시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3월 28일이라고 하죠? 이 김기표 의원님께서 빠른 시기가 3월 28일입니까 했는데 3월 28일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 사건이 상고 유서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기록을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사건을 볼 수 있는 게 2심에 잘 아시는 2심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 시기가 시간을 좀 아껴야 됩니다. 행정처장님. 증인 선서하셨으니까 3월 28일 맞습니까? 제가 단정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심의 효과, 이제 2심에서 3심으로 사건이 접수되어서 기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상고 기록이 접수되었을 때니까 그것이 3월 28일이고 이 다수 보충 의견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은 이런 시기부터 그걸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상고 유서나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그와 같은 취지로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좀 더 분명하게 해보시죠. 사전에 기록을 전달했다면 언제 어떻게 전달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관리재판부 지정시, 아마 기록관리재판부 지정시 같습니다.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3월 31일이라고 답변을 보냈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볼 때마다 그때 답변이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물었더니 대법원 답변입니다. 3월 31일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는 또 3월 28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기록을 봤느냐, 그 7만 여쪽의 기록을, 그 방대한 기록 어떻게 다 봅니까? 라고 했더니 자꾸 날짜를 소급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취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계속 반복시켜요. 계속 물어요. 그럼 물어볼 때마다 말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범죄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이 그러하신 겁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이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회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긴 시간 동안 국정감사를 수행하느라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개인적인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법원 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실에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과 맞춰 판결을 결정한 의혹은 직권남용 의혹과 전원합의 과정을 위법한 사실로 많은 위원님 질의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첫째,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에 의거 심리할 사건의 지정에 관해 적어도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단 이틀 만에 기일을 정함으로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대법원의 사건 기록 인수 인계부를 확인했더니 사건은 4월 22일 인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라고 손글씨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실제 22일 인계 후 단 이틀 만에 평이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 기록을 미리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임이 탄로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예외를 계속 적용하다가 예외에 이르기까지 5번의 예외를 통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떠나신 이후 법원 행정처장은 간접적으로나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가지고 가서 보시게 됐습니까?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습니까? 대상 사건 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지고 가셨습니까? 네. 자,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이 광경은 국민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사법부도 역시 국민 주권 아래 기속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는 사법수장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월 28일 날부터 봤다는 주장이었으나 실제 어제 나온 문건에 따르면 4월 22일 날 공식적으로 그 박영재 재판부에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영재 재판부가 소부로 이거를 담당하는 재판부인데 거기에 넘어가기 전부터 그럼 미리 그걸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다 거짓말한 거죠. 전원들이 다 볼 수도 없어요. 그 전원들이 봤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대법원은. 봤다는 주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장밖에 없지만. 3월 28일 날 그럼 봤다고 치면 누가 먼저 봐야 돼요. 원래는 그거를. 대법관이 먼저 딱 가서 들여다봐요. 아니에요. 밑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먼저 가서 차곡차곡 본 다음에 보고서를 써요. 3월 28일 날 일단 오지도 않은 사건을 자기네가 봤다.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들이고. 그러면 4월 22일 날 올라왔다는 거고 20일 날 올라왔으면 사람들이 딱 봐야 되는데 보기도 전에 뺏어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법원장이. 그러면서 전화부로 옮긴다라고 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루 반 만에 4월 24일 날 편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22일부터 24일까지 편결하는 과정이 무엇이었냐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두 번째, 4월 24일 날 하고서 5월 1일 날 선고를 했는데 했어요. 그 중간에는 사실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4월 24일 날 어떤 종류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무슨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원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아무도 못 하잖아요. 2심은 무죄로만 썼잖아요.
그리고 무죄에 상응하는 증거들을 쭈루룩 나열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당연히 파기환송이 아니라 무죄 확정으로 써야지. 그렇잖아. 거기에 디베이트가 있었던 어쨌든 내용을 보면은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게 맞으니까 이거에 따르면 이 증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맞다. 이 결론밖에 없는 판결문인데 그걸 보고 어떻게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내리냐고요. 그거는 난독증이어야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On the uprise.